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CJ 그 시청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인데요.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죠.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34% 감소를 했고요. 뭐 자회사 중에 제일제당이 제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일제당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그 E&M 또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어닝 쇼크. 티빙이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회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픽스 시즌 이제 미국 기업을 인수했는데 여전히 이제 뭐 회수가 안 된 상태고, 또 광고 쪽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광고 매출이 30% 이상 감소를 했고, 그래서 주가가 부진하고요. 그 실적 쇼크가 첫 번째고, CFD발 폭락이 있었죠. 4월 24일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1Q가 호실적이었고 매출이 42% 증가, 순이익은 98% 증가. 굉장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오프라인 매출 성장률도 의미가 있지만 온라인 매출 비중이 28%로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매출 정체의 시장 우려를 해소했다는 게 큽니다. 이게 왜 크냐면 IPO를 하려면 지금이 정점이 아니란 걸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투자의 그런 포인트가 올리브영 상장이 왜 의미가 있냐. 장부가가 545억인데 지금 3, 4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지분율이 한 반 정도 되니까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되니까 차익이 상당하죠. 오늘 이게 지난번까지 내용이 이거였고요. 새로 기사가 난 게 올리브영이 이제 주류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하냐? 일단 외형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뭐 올리브영이 이제 H&B 사업만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독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을 키우면 IPO 할 때 유리하고 또 독점 논란도 덜어낼 수 있고 사실은 이게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동 여의도 등 일부 매장에서 했던 거를 서울 주요 매장으로 확장했고 그리고 온라인몰 오픈마켓 전환 추진까지. 그래서 상장 전 덩치 키우기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쿠팡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뭐 그렇게 다양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쿠팡은 저도 이용하지만은 그 상품 구색이 정말 다양해서 이 나물 종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돌나물이라고 아시나요? 그래서 그것까지 사갖고 먹고 있는데 그래서 H&B 스토어에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전환을 목표로 이제 주류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 소용량 와인이나 하이볼 15종 내외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에 보통 750ml인가요? 이게 좀 먹기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거를 마개로 막아놓으면 약간 맛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좀 다 먹을 수 있는 소용량 이게 또 마진율도 좋을 거고 또 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하이볼 뭐 이거 먹지는 않았지만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이제 술인 것 같고 그래서 주류가 온라인 강화하고 이제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통신 판매 중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알뜰 사업 그런 사업이겠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 볼륨이 커질 거고
그래서 주류 판매와 온라인몰 오픈마켓 전환이 IPO 사전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PSR. 그 매출 볼륨이 커지면 이제 공모가 산정할 때 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 주류 같은 경우에 고객수 확대에 용이하다. 술 안 먹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과음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이제 다양한 이렇게 주류를 즐기는 사회 풍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독점 논란 회피 목적이다. 그 H&B 스토어와의 거리두기 작업이다. 그래서 경쟁사가 철수하면서 독점 의혹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거래 의혹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1분기 올리브영 시장 점유율이 71%로 50%를 이미 훨씬 넘죠. 그러면 H&B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뷰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도 팔고 있고, 네, 올리브영이 화장품만 파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본 지는 사실 오래됐는데, 주류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 볼륨이 올라오면 주장하기 딱 좋죠.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면 IPO 할 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보고서가 오늘 또 나왔는데, 그 목표가가 12만 5천 원으로 나왔고요. 그 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가 연초 대비해서 18% 감소했는데 CJ 시가총액은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상장 자회사 덕분인데 CJ 푸드빌 외식 턴어라운드와 올리브영의 호시 쪽에 따른 상장 기대감. 근데 푸드빌은 사실 이게 이제 실적 기여도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올리브영 상장 기대감이 이제 컸다고 봐야 되고요. 현 주가가 나부 대비 28.6% 할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한 50% 가까이 할인돼야 되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지 않지만 그 장외 시장에서 올리브영 주식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상장 기업은 장외 시장에서 물량이 많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는 거죠. 올리브영을 사지 CJ를 안 사는 거죠. 근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외 거래가 안 되니까 수급이 올리브영 상장할 때 CJ를 사는 게 올리브영 사는 거랑 같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한 다음에 배당을 늘려야지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가 상장하면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배당을 늘려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가 있었는데 보고서가 맞는 얘기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 장부가하고 차이 이론적으로는 사실 장부가 차이가 뭐가 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배당을 늘리지 않으니까. 근데 지분 가치가 현실화하는 게 실제 사례에서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이 20년 12월 유상증자 가치로 반영했을 때 나부 대비 할인율이 43.3%로 28.6%에 비해서 훨씬 커진다고 하죠. 그럼 연간 순이익이 2천억 이상이다 올해. 1분기를 보면 이제 당연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리브영 가치는 더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산정한 걸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회사,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 가치가 있는데 35% 할인을 합니다. 지주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50% 할인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있죠. 지주회사는 다 이게 있거든요. 그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있고요. 그게 브랜드 수수료의 10배를 이제 준다는 거고, 차입금의 현금을 뺀 거고, 우선주도 빼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나오면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12만 5천원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치면 시가총액에다 지분율을 곱해서 나온 게 이제 나부죠. 그렇게 하면 4조 7천억이 나오고요. 4조 7천억에 35%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65%를 곱하면 이렇게 3조 900억 정도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한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부진하지만 뭐 12만 원까지 갈지 15만 원까지 갈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음, 예비심사 청구서를 내는 게 하반기쯤에 낸다 그러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 1분기쯤 되겠죠. 그럼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데 주가는 또 이렇게 예상대로 딱딱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쌀 때 사두는 게 낫고 뭐 갖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게 이제 그 방법밖에 없죠. 또 이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리브영 IPO를 확정한다면 이 주가가 모멘텀을 받을 것이고 장부가 공모가 차이 이게 이제 이거를 저는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투자 매력이 충분하죠. 지분 가치가 현실을 하니까 장부가가 545억인데 최소 1.5조는 될 것 같으니까 이 차익이 뭐 엄청나죠. 그리고 주가는 오너 의지가 중요하죠. K 주식은 참 슬픈 얘기인데 근데 올리브영을 고가 매각을 해야지 그 돈을 갖고 CJ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급이 CJ에 집중된다 이거죠. 올리브영 장에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전에서 뭐 옛날에 이제 분할할 때도 그렇고 이 수급 같은 거 분석해서 뭐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거 분석을 해갖고 이제 막 크라운 제거에 막 뭐 300억 몰빵했다 이런 얘기도 막 들었거든요. 큰 손이 옛날에 음식료주 많이 오를 때 근데 결국은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급이 확실하게 이제 수급이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그 주가가 상승할 때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IPO를 할 때 물량이 얼마 나올 수 있냐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보다 올리브영을 장외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이 CJ에 집중된다. 이제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